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방학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쯤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대학생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고민일 것 같아요? 네. 고민이라고 한다면 뭐 다 먹고 살자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어떤 맛집을 가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참, 제가 무슨 말 방송 쉽게 합시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만 그럼요. 좀 먹읍시다. 네. 인간적으로 좀 다름이 아니라 이게 취업도 어려운데 다음 학기 좀 휴학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네. 취업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휴학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실제로 10명 중에 5명이 휴학을 경험했다는 뉴스를 그렇습니다. 이게 봤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번 학기 휴학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실 텐데요. 아마도 그 이분이 그런 얘기 들으시면 굉장히 혼꾸녕을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대책 없는 휴학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동안 이분과 함께 하시면서 아마도 그 하반기 공채 대역전에 네. 어떤 합격 신화를 좀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위포트의 호통 강사 조민혁 강사님 오늘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휴학 X. 하지 마. 휴학하지 마. 예. 실제로 최근에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취업 신입사원 뽑을 때 휴학한 어떤 졸업 예정자와 또는 졸업자 누구를 더 선호하냐? 졸업자를 더 선호한다.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휴학을 고민하는 당신 하지 마. 하지 마. X. 네, 네. 아무튼 네.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민혁쌤과 함께 취준생들을 위해서 정말 접하기 힘든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위태롭습니다. 네, 개인 취준생들의 보안이. 영원한 누나,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접하기 힘들다고 하긴 제가 너무 매일 나와서. 네. 근데 저번에 네. 그 시크릿 정보 내보낸 이후에 네. 큰 문제 없습니까? 그쵸, 아무래도 신변에? 이제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뭐 많이 네. 보진 않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네, 좀 아쉬웠어요. 그랬군요. 네. 자,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4주차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그룹 자기소개서 합격 전략을 좀 또 파헤쳐 볼 텐데요. 특별히 이번 하반기 공채 지원할 취업 준비생을 저희 전체샷 볼 때 살짝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직접 네. 모시고 실시간 첨삭과 함께 컨설팅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내어서 방송에 나와주신 취준생이시죠? 이승원 씨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네, 6월 30일 날 전역했습니다. 네, 자기소개 그렇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를 2014년도에 졸업을 했었고 네. 28개월 군복무하고 현재는 전역을 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지 말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말투가 네. 아직도 좀 남아 계시는 그러니까요. 장교. 네, 아직 분의 어떤. 물이 덜 빠졌어요. 28개월이면은 제가 전 공군 나왔거든요. 30개월 했었는데 군 생활 꽤 오래 하신 건데 공군입니까? 육군입니다. 육군입니까? 네, 28개월 육군 아닐 텐데. 무슨 장교셔. 학군단. 네. 예, ROTC 출신. 그러시군요. 네. 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원래부터 군인이 꿈이었대요. 근데 아. 이제 뭐 육사나 뭐 경찰대를 못 가서 그래서 그 꿈을 이렇게 착군단 장교로나마 우리 아들이 네, 저기 이뤄보겠다. 직업군인이 꿈이면 꿈이라고 그러는데 네. 한번 만나게 해줘야겠네요. 예. 네. 뭐 학군단을. 네. 네. 아까도 뭐 이제 소개했을 때 잠깐 느끼셨겠지만 오늘 네. 조민혁 강사님께서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 것 너무 같은데요. 좀 입이 잠시 후에 간질간질하고 있죠. 네, 예. 본격적인 컨설팅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먼저 임송아 강사님께서 취준생들을 위한 잡정보센터 이벤트부터 소개해 주시죠. 들어볼까요? 네, 이제 여름날의 특집이 벌써 중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잡정보센터에서는 여러분께 이제 다양한 정보도 드리지만 아주 알찬 이벤트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 커뮤니티 스펙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스펙업 입력하셔서 카페에 들어가셔서 이벤트 게시판을 찾아주세요. 거기서 이제 방송에 출연 중인 조민혁, 홍기찬, 김태성 강사님의 사진을 찍어서 스펙업 이벤트
댓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만 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을 진정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기업별 주제에 따라서 베스트 사연이나 궁금증 댓글로 쓰신 분들께도 추첨을 통해서 위포트 인적성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나 이제 대기업 공채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들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혹시나 만약에 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해서라도 어떻게 뭐라도 저 여기 오더니 좀 건방져졌어요. 아니 네. 할 말만 하시면 되지. 지금 내가 너무 갈 길이 네, 먼데. 불리하게 제가 제가 볼 때는 둘 다 말이 확보.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아요. 네. 자기 사진 올려달라고 거기다 내 사진도 안 올라와요 지금. 올려달라고 알겠습니다. 안 올려. 사진을 좀 찍어봐.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면 그래요. 되게 선물이 실험부 두 배. 같네요. 예, 실험부 같은 느낌 네. 드네요. 자, 잡정부센터 대기업 공채 특히 여러분의 기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실제 취업 준비생이 아까 인사드린 이승원 씨의 자기소개서를 리얼하게 어떤 생으로 100% 생으로 공개를 하고 네. 생방송에서 컨설팅을 해드릴 텐데요. 승원 씨, 저희 방송 혹시 봤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못 봤죠. 네. 예, 제가 정말 솔직하네요. 솔직하네요. 솔직해서 좋네요. 어떠한 돌직구를 날릴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좀 하시고요. 자, 네. 우선 승원 씨의 자기소개서를 보기에 앞서서 온라인 지원 시에 작성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네. 자, 일단 첫 번째 희망 분야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저는 그 자동차 산업 플랜트 운영 및 기술을 희망하고 있는데 예, 그 뭐 연고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네. 예. 그리고 국민대학교 자동차학과를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주 전공과 또 복수 전공은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주전공은 자동차 공학과고 네. 부전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자동차 공학에서 좀 특별히 뭐 좀 이렇게 관심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산업에서 어, 말입니까? 공학과 내에서도 네. 내가 특성화 이건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거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 쪽이 좀 궁금하고 더 이제 전기차 앞으로 쪽. 이제 활용될 그런 예. 기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용화가 됐고 그럼 뭐 테슬라를 가보는 게 어때요? 테슬라 이런데 그럽니까? 네, 현대 자동차를 조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기 승원 씨 편입한 거예요? 아니에요. 편입하지 않았고 네, 학점은 어떻게 됩니까? 3.98 정도. 엄청난데요. 공부 엄청 정말 했군요. 대단한데요. 네, 경력에 대해서 또 5개까지 입력할 수 있는데 인턴이나 뭐 경력, 직장 경력이 있습니까? 네, 아쉽게도 인턴 경험은 없고 직장 경험이라고 하면 그 장교로 복무한 게 직장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디 있었어요, 군대? 상무대 전남 장성에 그 상무대라는 전남 장성에 있었구만요. 예, 그러셨구만. 예. 자, 다음은 외국어 능력 증명사항과 직무 관련 자격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외국어 능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어학 공부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직무 관련 자격증 같은 경우는 지금 식스 시그마 블랙벨트. 어제 얘기했어요. 그린벨트 하지 말라고. 네. 아, 아 역시 예리해요. 그렇습니까? 예. 네, 뭐 아무튼 이따 한마디 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를 안 맞네. 본인이 다 해놓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전반적인 이력사항 입력이 끝났고요. 그 다음이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일단 네. 궁금한데 네. 그 자작차 동아리라든지 자동차 실제로 만드는 그런 활동은 하셨어요? 아닙니다, 학교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못했어 안 했어? 저는 이제 안 한 겁니다. 제가 다른 동아리 지금 이력을 보니까 예, 스트레이트로 그냥 다니신 거예요? 4년을? 예, 휴학을 그렇습니다. 전혀 안 하시고? 예. 아 그러면은 두 번째는 지금 현대자동차 계열사 말고 다른 회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기계 쪽이라 예. 전공 관련돼서 다른 분야에 가실 수도 있어요. 혹시 근데 다른 가능성은 염두해 두지 않으셨나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희망하는 그 산업 분야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 취직을 희망하고 그럼 1차 벤더 업체들도 상관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SL이나 이런 업체들 예, 그렇습니다. 전혀 상관없고? 예, 그렇습니다. 표정은 전혀 아닌데요. 네, 그딴 걸 물어보냐? 약간 이런. 근데 오늘 보니까 방송할 줄 아는 분인 게 네. 현대차 특집이라고 또 현대차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테슬라도 그때 떠본 건데 그러니까요. 전혀 뭐 그런 얘기 하지 마. 예. 나는 현대차야. 뭐 저는 이런 지금 표정을 인터뷰하면서 지으셔서. 느낀 게 굉장히 특이한 어떤 특기를 갖고 있네요. 모든 질문을 진지하게 받네요. 모든 질문을 다 얼어버리는. 맞아요. 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송아 쌤도 네. 질문 주시죠. 네, 저는 일단 학점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러게요. 네, 오히려 이런 학생인 경우에는 너무 이제 학교 생활만 하고 그런 여타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면? 아닙니다. 동아리 활동도 활발히 했고 오. 오히려 운영진도 했었고
그리고 학군단 2년 동안 학군단 하면서 어떤 동아리를 하셨어요? 여행 동아리 했었습니다. 아, 여행. 예, 그렇죠.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통영이 좀 통영. 아, 해외로는 안 나가셨습니까? 예, 해외로는 그 훈련 때문에 아, 못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네.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레알 자소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 나라의 기적 4주차 함께하고 계신데요. 현대모비스에 지원을 하는 국민대학교 자동차학과 졸업생인 학군단 출신입니다. 장교 이승원 씨의 자소서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지원 동기 부분이죠? 네, 제가 문항을 읽어드릴게요. 본인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네. 현대모비스를 지원하게 된 이유와 또 입사 후 포부를 기재해 주십시오입니다. 그게 이제 현대 모비스고요.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아마 현대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네. 근데 오늘 지금 이승원 씨가 써 오신 건 현대 모비스에 모비스 받으셨거든요. 거요? 예, 이렇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천자 이내로 작성하게 돼 있고요. 자소서는 이승원 씨가 직접 읽어주시겠습니다. 장교답게. 본인이 본인 걸, 본인이 네, 본인 걸 읽는 본인 걸 읽어야죠. 정말 독특한 방송이에요. 우리는 본인이 자기 거를 읽어버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기 방송인 것 같습니다. 소개하듯이 아, 하시면 아까 될것 방송하기 같네요. 전에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아, 제 자소를 제가 읽나 이러면서 정말 본인이 읽습니다. 아, 근데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아, 승원 씨 아주 뭐 매력적으로 읽어주십시오. 예, 읽어보겠습니다. 예, 흥미는 도전의 시작. 자동차 산업의 전문가를 꿈꾸며 파워트레인 설계,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등과 같은 전공에 매진하여 매 학기 장학금을 받으며 자동차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을 구축하였습니다. 매일 자동차 전문 잡지와 산업의 동향 및 이슈를 읽으며 흥미를 가속하던 중 2013년 서울 모터쇼에서 현대모비스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스에서 K9 절개 차량에 장착된 부품들을 보고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수많은 모듈 중 FCEV와 같은 친환경 차의 부품과 첨단 센서의 기술인 ADAS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기술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하면 보쉬 및 덴소와 같은 인류 기업과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직접 최신 기술을 경험하기 위해 아버지께 건의하여 최신 기술이 장착된 그랜저 HG를 구매하였습니다. 아주 뭐 있는 집이네요. 차량을 운행하면서 여러 전자제어 장치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특히 운전자 편의를 생각한 ASCC와 스파스는 앞으로 모비스 기술의 발전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생산, 판매 세계 5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2만여 개의 부품들을 효율적으로 모듈화하여 생산 및 제품 경쟁력을 확보한 모비스의 저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대모비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는 제가 가장 헌신하고 싶은 기업입니다. 입사 후 글로벌 탑3를 위해 품질과 안전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첫째, 수송부대 참모직 경험을 활용해 뛰어난 협업 능력으로 어느 부서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에 걸맞는 최고의 품질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겠습니다. 둘째,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정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2만여 개의 부품 중 한 개의 결함이라도 발생하면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모듈 생산 시 무결함을 지향하고 엄격한 생산 관리로 통합 목표 세계 3위를 달성하는 모비스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단결. 단결. 조목 끝. 장교. 예. 장교의 어떤 브리핑 같은 네, 예, 그랬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 한 가지 질문이 예. 있는데요. 여기 앞부분에 흥미를 가속하던 중이라는 표현이 아,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거 뭐 되게 현대 모비스니까 공감각적인 표현인데. 네, 예. 뭐 자동차스럽게 이렇게 표현한 건가요? 예,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아. 지금 다시 읽어 보니까 좀 잘못된 써졌죠. 판단이었다. 써주나요? 예. 예. 괜찮습니다. 좀 네. 흥미로운 굉장히 네. 좀 그 표현이었고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아버지 차를 구매하겠다는 거, 본인 차를 샀다는 거예요. 이게. 예, 아버지 지지를. 아버지가 차량을 이제 바꾸려고 하던 중에 제가 이제 부산 그 신세계백화점에서 본인 차 산 거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아, 만약에 본인 차 이거 어떻게 여기서 사, 본인 이거를. 차였으면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지원자들의 어떤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의 그 이질감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거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사셨어요? 예, 제가 좀 설득해가지고 이런 차를 아, 사야 그거 된다. 아버지는 안 사신다고 하셨던 거를 아닙니다. 승원 아버지도 ADAS 얘기하면서 사라고 한 거예요. 그냥 최신 기술이 있으니까 이런 차도 아버지도 사야 된다. 공대 혹시 좀 아닙니다. 최대 아버님 잘 기술적인 잘 모르실 텐데 네. 왜 나한테 이런 걸 사라고 하냐고 이러신 거 아니에요? 예. 아, 체대라고 꼭 그렇게 전라도 쪽 아니, 전라도 분이니까 그 같은 또 아닙니다.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본인은 부대가, 왜 부대가. 부대가 군복무를 군복무가
근데 공부만 한다고 이렇게 말투가 바뀌나? 약간 바뀌 좀 사투리는 그래요? 네. 이런 알겠습니다. 경우도 처음 보네요. 알겠습니다. 동화력이 좋은 자, 친구. 어쨌든 자, 뭐 이게 전체적으로 좀 순진하고 열정적인 구직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한 가지 좀 이 가치관이 뭘까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사실 뭐 제목에 일단 제목에 제시는 되긴 했어요. 승원 씨가 이제 흥미는 도전의 네. 시작이고 도전은 성공의 시작이다라고 시작은 돼서 가치관을 얼핏 보여줬다는 생각은 좀 저는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임성아 강사님은 어떤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근데 이 자소서를 봤을 때 네.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현대차는 5위다. 그리고 우리는 보쉬를 이겨야 한다. 이런 게 되게 세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약간 저력이 있고 기분은 뭔가 좋지만. 이 친구는 뭔가 이게 목표 지향적이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조금 센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네.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뭐야 보시하고 댄소한테 우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런 이렇게 질문 기분 나오기 딱 나빠할 수 좋게 맞아요. 네, 있을 함정을 텐데. 딱 파기 좋게 네. 본인이 민혁- 스스로 본인의 함정을 판 그런 느낌? 그렇죠. 민혁 쌤이 네. 메인 눈으로 딱딱 짚어주세요. 저는 시간이 오늘 좀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게 네네. 이게 항목이 저희가 3개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승원 씨 너무 열심히 쓰셔가지고 1번 가지고만도 한 1시간 말씀드리고 그쵸. 싶은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그거는 엑기스. 좀 엑기스만 자, 말씀드린다는 엑기스만, 점 네. 우리 시청자분들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10점 만점에 7.5점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민혁 쌤한테 네. 7.5점은 굉장한 겁니다. 저희 예전에 막 5점, 6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근데 일단 승원 씨는 7.5점 정도.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분명 자기소개서로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3가지 정도 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송하 쌤이 말씀하신 거랑은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 보시하고 댄소하고 이제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승원 씨가 처음에 쓰셨던 내용들 바로 두갈식으로 전기자동차 등과 같은 전공에 매진했다. 이런 어떤 자동차 분야 안에서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런 노력들을 저는 감안을 했을 때 지원자가 이런 보쉬라든지 다른 외국계랑 충분히 경쟁해도 될 법한 그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저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부족한 부분 하나를 좀 집어드리면 글을 끝까지 끌고 나가는 힘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천자인데 지금 질문에 항상 충실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질문을 지금 보면은 모비스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포부를 기재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결국은 인사 담당자가 듣고자 하는 거는 지원자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본인의 직무에서의 목표를 제시를 할 수 있는지가 킵니다. 그러니까 입사 후 포부 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저희한테 이제 말씀해 주실 때는 승원 씨가 현대 모비스의 사업 기술, 플랜트 기술 쪽으로 이제 지원한다고 했는데 작성하신 이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거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에 대한 내용만 있죠. 그렇죠. 뭐 글로벌 탑 3를 위해서 품질과 안전 2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대 모비스가 달성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네. 구체화돼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원자들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승원 씨가 못 쓴 게 아니라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지원한 회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지원자 본인이 플랜트 기술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회사가 할 수 있는 이런 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둘째 말씀하신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정 관리자가 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지원자들도 똑같이 그렇죠. 할 수 있는 차별화되지 예.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몰입도 있게 좀 글을 끝까지 끌고 나가려면 세 번째 게 중요합니다. 승원 씨. 그게 뭐냐면요. 지금 중간에 보시면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그랜저 HG를 구매하셔서 전자 제어 장치를 시험해 보셨고 근데 여기서 좀 저는 아쉬웠어요. 이거를 시험을 해 보실 때 날 봐봐. 네. 시험을 해 보실 때 좋았던 점 말고요. 네. 정말 특히나 국민대 자동차 기계과는 현대자동차랑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정말 좋아하는 학과고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하는 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에서 디테일 어떤 좋았던 팩트보다도 이런 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내가 4년 동안 전공자로서 학점도 좋으시니까 그리고 또 학점도 좋으시고 평소에 관심 있던 것들을 앞에다 또 잘 기술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염두를 했을 때 조금 부족했던 게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시스템을 조금 더 난 보완을 하고 싶다라고 한번 회사 직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요거를 접근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히 운전자 편의를 생각한 ASCS와 스파스는 앞으로 모비스의 기술의 발전을 예측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내가 조금 더 고민을 하니까 이런 거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네, 그래서 입사 후 포부 측면에서 나는 입사하면은 지원한 직무에서 이런 걸 한번 달성하고자 지원을 한 지원자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8.5죠? 9.5. 9.5죠. 네. 9.5. 요 뒤에 내용이 좀 저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 보완을 대단한 게 뭐냐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게 뭐냐면 이제 네. 마무리를 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거시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니까 뭐 공정 생산 생각하는 공정 관리자가 되겠다, 뭐 엄격한 생산 관리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이제 아까는 좀 큰 부분이고 얘기한 대로 지원하시는 분 각 계열에 맞춰서 맞춰서 좀 디테일하게 좀 미시적으로 최대한 상세하게 그렇죠. 마무리 짓는 게 좋다는 거 네. 그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중간중간 어떤 장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런 걸 좀 개선해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회사 입장에서는 맞죠. 좀 좋아할 수 있다는 그리고 거. 이게 사실은 이 지원한 직무에서 그 회사의 어떤 개선점을 얘기하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제가 이승원 씨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글을 봤을 때 자동차 전공자인데다가 학점도 좋으시고 태도나 이런 것들도 분명 리더십 측면에서도 분명 선호하는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계셔서 네. 그 점을 좀 착안하시면 알겠습니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이제 또 두 번째 항목 리얼 첨삭 이어갈게요. 네. 네. 브릿지 보고 네. 잠시 후에 가는 거죠? 네,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삽정보센터 하반기 공채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현대차그룹에 지원하는 이승원 씨의 자소서를 합격 자소서로 바꿔드리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뭐 첫 번째 문제는 지금도 이제 뭐 브릿지 돌 때 쌤이 얘기했지만 잘 썼다라는 얘기 들어서 상당히 좀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는 한 근데 걸음 본인은 더 다가선 게 근데 아닌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예. 아, 이제 두 두 여기까지인 것 번째 항목을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항목을 네네. 살펴볼게요. 예. 본인이 지원 분야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이것도 이제 천자 이내입니다. 네, 자기소개서 이승원 씨께서 읽어주시죠. 읽어주시죠. 또 본인이 이게 좀 길어요. 예, 읽어보시죠. 팀 프로젝트에서 찾은 나의 기질, 나의 성격은 나의 행위의 결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직무 선택 시 직무에 대한 성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공학설계 입문이라는 수업을 듣고 처음 협업에 대해 경험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3만 원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협업 프로젝트였고 한정된 자원과 스펙으로 아이디어 도출 및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팀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벽에 달라붙어 있는 곤충의 접지력을 아이디어로 착안했습니다. 두 번째, 최적의 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직접 청계천 공업사를 방문하였습니다. 타이어는 가볍고 마찰력이 높은 고무바퀴, 차체는 가볍고 단단한 아크릴판, 파워트레인은 저렴하고 토크가 높은 12V의 모터를 구입하였습니다. 가격 흥정부터 제품 구동까지 신경 써서 적합한 재료를 구매하고 역할 분담을 한 것을 토대로 늦은 밤까지 계속 공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계단의 높이를 고려하지 못하여 차체가 계단에 부딪혀 넘어지기 일쑤였고 RPM 조절 실수로 계단에 올라가는 적절한 구동력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위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 토의를 제안해왔습니다. 팀원 전체가 모여서 역할 분배를 다시 하였고 제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특유의 친화력으로 회식을 주도해 단결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차체가 계단에 접촉하지 않게 유선형으로 수정하였고 RPM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적절한 감속기를 구매하여 장착하였습니다. 최적의 차체 각도와 모터 구동력 구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팀만의 단결력으로 최종 목표인 3계단을 올라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희열은 식지 않는 열정과 리더십을 갖추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질로 생산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플랜트 운영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였죠. 이게 본인이 지원 분야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경험을 중심으로 좀 기술을 해라라는 거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자동차
단돈 3만 원으로 실패했고 결국에는 회식을 통해서 팀을 어떤 으쌰으쌰 화이팅하면서 성공으로 이뤄내게 한 돈이 더 들었겠는데요? 회식하느라고? 예, 사실 그 교수님한테는 3만 원만 들었다고 했는데 다 자비 그러니까요. 사비로. 그럼 이게 3만 원이 더 든 거예요? 사실은? 예, 사실은 그게 3만 원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 예, 모터 하나가 값만 12,000원. 해서 만 예. 원만 그렇죠. 그럼 이 거짓말한 거예요, 자소서에? 근데 이제 그거는 교수님한테 보고 했을 때는 이제 3만 원을 하고 거짓말 했어? 안 좀 했어? 뭔가 또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려고 아닙니다. 그 가격 흥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추가하진 않았어요. 얼마 정도의 갭이에요? 좀 얘기해봐요 수제로. 예, 한만 원에서 15,000원 정도. 4만 5천 원? 네, 그 정도. 괜찮네요. 뭐 10만 원도 아니고. 네, 그 바퀴 정도. 고무 바퀴가 좀 비쌌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건 좀 더 어떤 흥정력을 통해서 했어야 예. 되는 부분인데 더 내고가 안 됐네요, 그죠?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런 겁니까? 네. 그렇다면 뭐 두 분 강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 생각에는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말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 문제가 본인이 지원 분야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네. 근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내가 겪었던 팀 프로젝트 일기 같은 느낌? 그러니까 교수님께 최종 보고하는 보고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 근데 좋은 점은 진짜로 이 프로젝트 중에 내가 한 게 뭔지를 딱딱 짚어주는 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한 거 1, 2,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겠는데 그중에 당신이 한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들어가지 않도록 쓴 건 좋았지만 이걸 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 제목도 팀 프로젝트에서 찾은 나의 기질인데 그 기질이 뭔지를 어떤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서 이걸 좀 굳이 삐딱하게 보자면 이거 그냥 복붙했나 이 문제를 읽어보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 게 조금 위험한 점. 그리고 저는 되게 제목을 중요시해요. 자소서를 볼 때. 왜냐하면 제목 보고 그러니까 열심히 읽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이제 친구들한테 많이 이야기해주는 제가 예시가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거랑 상관없는 내용인데 하루에 3단어 이상 한국어 금지. 이걸 봤을 때 어떤 내용으로 유추가 되세요? 뭐 이제 외국어 예. 공부하고. 그렇죠. 뭔가 그런 이제 거겠죠. 예. 그쵸. 어학연수 가서 이제 나는 한국어 3단어 이상 얘기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소서의 제목이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읽는 사람을 위한 편의라고 생각이 뭔가 들거든요. 좀 조류공주라던 느낌 들었나 봐요. 그죠? 네, 근데 예. 이걸 봤을 때는 뭐가 내용이 없어요. 제목을 봤을 때 유추할 수 있는 건 팀 프로젝트 얘기다라는 것 프로젝트가 뿐이거든요. 뭐였을까 이렇게 네, 짚고 조금 더 정보를 넣어서 짧게 집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하시면 제가 민영 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게 플랜트 운영 엔지니어잖아요. 네. 이게 협업을 중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어떤 그 승원 씨의 어떤 주제는 네. 테마는 협업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지 그걸 굉장히 중요해요. 토대로 그 얘기해 협업은 중요한데요. 모든 직무에서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협업이란 단어, 소통이란 단어는 자기소개서에 등장하지 않는 편이 나아요. 네, 모든 식상하다는 지원자, 거죠? 그렇죠. 예. 식상하고 모든 지원자가 다 쓰는 단어라. 저는 사실은 송하 선생님이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별도로 할 말은 없는데요. 마무리만 좀 네,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지적하고 싶었던 건 질문의 의도였어요. 네, 앞에 항목은 제가 7.5점을 드렸는데 이 항목은 한 4점 정도? 네, 평균 이하 정도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매몰찰 수는 있는데 더 네네. 발전하시라고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두 가지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1번은 지원자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에 대한 걸 물어봤다면 2번은 역할을 해주기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예요. 근데 지금 승원 씨가 얘기해 주신 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플랜트 운영 엔지니어로서 어떤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든지 실제로 현대 모비스 플랜트 운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문장이 지금 1000자 중에서 최소한 한 200자 정도는 글 앞에 나와줘야 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저도 송하 쌤하고 송하 쌤은 이제 제목이 눈에 들어와야 읽는다고 했던 것처럼 현업에 있는 인사팀에서도 앞부분에 회사에 대한 관심이 좀 드러나와줘야 그다음 이제 경험들을 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질문에 보면 이제 괄호 열고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도 사실상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읽어주신 그 어떤 자소서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점들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항목에 대해서는 이승원 지원자가 또 다른 버전으로 또 준비한 그랬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네요. 무서운 네. 분이다. 파도 같은 분이에요. 일단 이거 봐봐. 읽다가 이거 예. 이거 뭐지 요거 했는데 봐봐. 아니야?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이건 어때? 이거 이렇게 1번이 끝인 줄 그러니까 알았더니 네, 더 있어. 그거 안 좋아? 요거 줄게. 네. 이렇게
두 번째 거 준비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두 번째 버전을 또 읽어보고 저희가 들어본 다음에 네. 두 분의 컨설팅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승원 읽어주시죠. 지원자 해주시죠. 예. 플랜트 엔지니어의 기본을 갖춘 인재. 직무에 적합한 이유는 첫 번째 수송부대 운영의 경험,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첫 번째, 군 복무관 소대장 운영장교 직책으로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원활한 부대 관리를 위해 첫째,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슬로건을 정하였습니다.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량 정비 및 운전 교육을 성실히 하여 무사고 2001과 가동률 100%를 달성했고 성과상여금 1등 부대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둘째, 소통과 창의적인 운영을 하였습니다. 평소 두터운 인간관계로 타 기관과 원활한 협조가 가능했고 이러한 능력으로 작년 훈련간 미흡했던 예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6년 혹한기 훈련간 사령부 훈련비를 배정받아 방한 물품을 구매하여 한 명의 환자 없이 훈련을 계획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타 부대의 잘된 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부대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배치마킹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설부대의 롤모델 부대가 되는 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잘된 사항을 창의적으로 모방하려는 습관으로 모비스 공장 라인의 생산성 향상과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검증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대 운영을 하는 장교로서 어떻게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던 중에 문제 해결 기법인 식스시그마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투석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발사하여 초기 데이터를 얻었을 때 불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습 도중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팀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팀장으로서 중요한 발사자 임무를 주어 참여를 유도하였고 시폭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여 개선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팀원 간 갈등을 소통으로 해결하고 문제점을 빠르게 판단한 후 개선하는 기본에 충실한 플랜트 운영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확실히 아까는 뭐 3계단 올라간 그 개념이 아니고 이제 28개월 동안 군복무한 그 상황에서의 어떤 본인의 어떤 장점을 살린 것 같은데요. 빠르게 한번 들어보죠. 조민혁 쌤 아까 4점이었습니다. 저는 아까보다는 분명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가독성 측면인데요. 네. 글을 읽기가 일단 수월하다는 점에서도 그러게요. 네. 6점 이상은 일단 드리고 싶고 경험 선택도 아주 잘했다는 점에서 7점 이상은 일단 드리고 싶고요. 동일한 조언인데 그건 이제 생략하고 잘된 점을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건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승원 씨가 잘하신 부분이 2000일 동안 가동률 100% 달성, 상여금 1등 부대 이렇게 정량적인 어떤 객관적으로 이걸 누가 봐도 이 지원자가 이런 객관적인 성과가 있었구나. 군대를 안 다녀온 사람도 무사고 2000일이다.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이윤정 아나운서. 2000일. 사고 없이 2000일. 그러면 엄청난 성과죠. 저는 네, 첫 그런 해 느낌 차 끌었을 들잖아요. 때 1년에 사고 6번 났거든요. 그래서 안 여쭤봤어요. 네. 그런 어떤 2000일 동안 본인의 정말 스스로 거리 키우는 셀프 디스를 아주 심하게 하시는데. 네, 이런 어떤 정량적인 결과물들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점은 네.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요. 그 다음 단락에서도 혹한기 훈련. 혹한기 훈련에 대해서 한 명의 환자 없이 잘 마무리했다는 이런 점들도 아주 칭찬할 만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쓰신 부분이 조금 제가 아쉬웠던 거는 잘 나가다가 팀원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셨어요. 네, 문제 해결 능력은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두 번째 단락에 써주신 얼마만큼 개선하셨는지 네. 방금 그 정량화 시켰듯이 얼마만큼 개선하셨는지 그 결과를 수치적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랬군요.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 본인은 이 불량한 결과 때문에 팀원이 이탈하는 게 있었고 이것도 좀 좋게 다독였다 이런 걸 좀 부각시키고 싶었지만 그것보다는 투석기 성능을 개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네. 좀 더 부각시키면 나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혹시 그 식스 시그마 자격증을 정말 본인이 너무 소중해서 언급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소개하실 때 이제 BB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BB는 그래도 괜찮아요. GB가 아니라. 그래서 GB가 BB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린벨트보다는 블랙벨트. 그가 낫군요. 네, 여기 이제 그린벨트가 이제 초록색이고 블랙벨트가 검은색이라 그래서 또 급이 보통 있습니까? 검은띠. 네, 생산 검은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초록색 검은띠 그런. 그래서 굳이 언급하시려면 식스 시그마 자격증이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블랙벨트라고 언급을 하시면 좀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 세 번째 문항도 이제 좀 군 관련된 경험이라서 너무 군 관련 경험만 쓰면 조금 이 인원은 군대 경험밖에 없나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대학교 때 프로젝트 했던 거.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오늘 그 자소 첨삭 받았는데 송원 학생 어땠어요? 네. 예, 정말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제 자소서 많이 부족한 자소서를 이렇게 첨삭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혹시 동기한테 솔직한 말을 좀 해봐요. 예, 예. 동기한테 혹시 한마디 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예, 해보세요. 앞에 대고. 저기 일본 카메라 보고 한번 하세요. 예. 지금 잡아주세요. 예 하반기 공채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동기들 다 이름 불러줘요. 그래요. 너무 많은데 시상식처럼. 뭐 면시가 뭐 그러니까 좋아하는 몇 명만 부르라고. 예. 예. 우재, 우재, 인협이, 인협이, 대성이, 대성이, 윤성이 윤성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먹어요. 4명만 딱 4명만. 예. 다 그 희망하는 목표 다 이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특이한 재주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자 이걸 내가 어떻게 띄웠는데 이 분위기를 이걸 그냥 나중에 좀 재밌게 그냥 하려면 찬물을 그냥 아, 네. 특기가 뭡니까? 찬물 끼얹기입니다. 이런 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재야 친하게 지내지 마라. 우재야 지원 학생한테 그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훌륭한 친구라고 봅니다. 아주 경력 관리도 잘하셨고 특히 그러게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뛰어나신 점이 아주 칭찬할 만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한 가지만 토익학원 이제 그만 다니시고 정말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성화 쌤도. 저는 제가 봤을 때 감히 이런 말을 던지자면 인적성까지 가면 면접은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찬사네요. 네, 왜냐하면 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친구의 이미지를 딱 보면 굉장히 묵직하고 가벼운 농담 안 할 것 같고 시키면 그냥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인재상을 굉장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가 워낙 좋아서 조금만 준비 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본 봤더니 부모님께 한마디가 있는데 이 사람아 그 친구한테 왜 말하고 친구한테 부모님한테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부모님한테 한마디 해요. 예. 음악 주세요. 눈물 흘립니다. 우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전역하자마자 되게 바로 취업 준비한다고 민감한 상태에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짜증을 많이 냈는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하반기 공채 한 달 남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꼭 성공하는 그런 아들이 될게요. 그리고 야, 아유. 예, 우리 어머님 그래도 지금 할 말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해도 돼요. 처음 하는 건데 사랑합니다. 아~ 아마 친구들은 지금 안 보고 있을 텐데 어머니는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어머니 그 마음을 아셨을 것 제가 같아요. 낳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스펙업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우리 강사님들께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그리고 커리안 칼리지 임송아 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소서를 들고 용기 있게 저희 잡정보센터를 찾아와준 국민대학교 이승원 지원자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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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